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지사와 도교육감, 시장 후보자들의 출마의 변을 들어보는 지역 3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헌율 민주평화당 익산시장 후보를 만나서 현안에 대한 해법과 주요 공약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헌율 후보자. 예, 안녕하십니까 정헌율입니다. 예, 며칠 전까지만 해도 시장이었는데 후보님이라고 이제 불러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분이 좀 바뀌었습니다. 네. 먼저 방송에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예. 익산 시민에게 인사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익산 시민 여러분. 민주평화당 익산시장 후보 정헌율입니다. 예, 저는 지난 2년 전에 우리 익산시가 극도로 혼란에 빠져 있을 때 구원투수로 등판을 하였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익산 시내 구석구석 민원이 있는 곳이면 달려가지 않은 곳이 없고, 중앙부처, 중앙정치권 정말 정신없이 뛰어다녔습니다. 그 결과 예산 1조 원 시대를 개막하고 시민들이 그렇게 우려하던 빚도 절반가량 갚았습니다. 물론 단기부채 기준입니다. 그 결과 그 외에도 익산시청사, 그리고 소라산 공원, 중앙동 원도심 재생사업 등 국가 공무사업을 선정받았고, 그 이외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남북권 개발, 또 도시 녹색도시 건설을 위한 4개 대형 공원의 민자 개발 등 지역 발전의 밑그림을 완성하였습니다. 그러나 2년이라는 세월은 이 사업들을 완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기간이었습니다. 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번에 다시 선거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시민 여러분, 많은 관심과 애정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익산시장에 재선이 된다면 익산을 어떤 지역으로 만들고 싶습니까? 정헌율 후보가 꿈꾸는 익산시, 그 비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2년 동안에도 시민 모두가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만들자는 슬로건을 내놓고 시정을 펼쳐왔습니다. 네. 이번에도 그 연장선상에서 모든 국민이 이사와서 살고 싶은 도시, 진짜 행복한 도시, 이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저는 3가지 정책 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활력이 넘치는 역동적인 경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장애인, 여성, 청년, 노인 등 모든 일할 수 있는 계층들에게 3만 5천 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출산에서부터 보육, 교육 모든 과정에 거쳐서 우리 익산이 과거에 교육도시였다는 명성을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이번에 교육도시 건설에 진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시민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친환경 녹색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이 부족한 자연 녹지 공간, 특히 대형 공원을 민자로 개발해서 정말 숲과 물이 어우러진 풍요로운 지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 3가지 방식을 통해서 정말 시민 모두가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정헌율 후보께서는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어떻게 스스로 평가를 하십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를 해주십니다. 지난 2년 동안에 우리 익산시가 조용해서 참 좋았다. 다시 말해 2년 동안에 인사비리, 공사비리, 계약비리 한 건도 없었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청렴한 도시를 만들어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중앙 인맥이
아주 풍부합니다. 네. 저는 중앙에서 개장, 과장, 국장 거치는 과정에서 거의 모든 부처의 인맥을 쌓아왔고 또 저희 고시 동기들이 모든 부처에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중앙에 가면은 꼭 친정에 간 그런 기분입니다. 그 정도로 풍부한 중앙 인맥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2년 동안 많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행정 전문가입니다. 어쨌든 한 분야에서 10년 이상 일을 하면 전문가가 된다고 했는데 저는 30년 동안 행정일만 봤습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도 제 손에 딱 들어오면 요술방망이 만난 것 같이 거기다 해결을 다 해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저희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반면에 좀 약점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글쎄 개인적인 약점을 얘기하라고 하니까 뭘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모르겠어요. 우리 집사람이 항상 하는 소리인데 사람이 좀 로맨틱하지 못하고 너무나 일만 생각한다 뭐 이런 것이 약점이 들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민주당원이 아니고 민주평화당 당원이라는 것이 다 약점이 들는지 저는 근데 그 개인적인 약점에 대해서는 저도 뭐라고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네. 뭐 개인적인 약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사모님께서도 그런 약점을 지적을 하시니까 이 정원율 후보가 생각하는 익산의 미래 산업은 무엇인지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의 미래 산업은 누가 뭐래도 농식품 산업입니다. 네. 제가 지난 2년 동안에 북부 지역에 미래 농정국을 설치한 이유도 우리 지역이 미래 산업을 선점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을 갖추고 있다. 광활한 배후 농지에다가 또 대량 수요처인 식품 클러스터가 있고 거기에 많은 전문가들이 농민들이 있고 이분들이면 충분히 우리가 새로운 미래 시대에는 기회를 선점할 수 있겠다 해서 제가 먼저 농정국을 만들고 치고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농식품 산업이 이제 제가 다음에 취임하면은 이제 바로 추진해야 될 것 중 하나가 2단계 사업 하루빨리 행정 절차 맞춰서 바로 그 제대로 된 우리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만드는 거 이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남북 화해 무드가 조성되고 있죠. 네. 그 남북 화해 무드에 우리도 편승을 해서 우리 북한의 안전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나는 우리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맡아야 되겠다. 지금 우리는 동북아시아 16억을 배경 인구로 지금 식품 클러스터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들이 치중해야 될 것이 이제 남북 경협이 되면은 철도가 이어집니다. 네. 개성하고 문산간만 이어지면은 우리는 기차 타고 어디까지 갑니까? 시베리아를 거쳐서 유럽까지 갈 수 있죠. 그러면 이제는 유라시아 철도의 출발 지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익산이. 제가 아직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은 이제 조만간 공약을 발표할 겁니다. 우리 유라시아 철도 거점 도시를 만들겠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또 네. 새만금이 바로 우리 지역에 있는데도 우리 새만금한테 아무런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아무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익산이라는 데가. 그래서 저는 이번에 생각하는 것이 새만금의 R&D 클러스터를 만들자. 지금 모든 기업들은 기술 개발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연구소 기능을 가장 중시합니다. 그리고 R&D 예산을 가장 비중 있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전북과학기술원을 유치하겠다. 전북과학기술원을 유치하는 문제는 지금 상당히 물밑에서는 작업이 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원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러면은 연구센터들이 몰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배후도시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면은 이 농식품 산업이 정말 명실상부하게 유럽까지 시베리아까지 다 거쳐서 갈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거점 산업이 될 수 있는 거다. 단순히 농식품 산업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고 KTX를 이용해서 새만금 배우듯이 역할을 하면서 농식품 판로도 확대하는 그런 역할을 할 생각입니다. 네.
여러 가지 지금 익산의 미래 산업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요. 여러 가지 공약도 좀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정은율 후보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더 소개하고 싶은 대표 공약 한 3가지 정도를 좀 선택을 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대표 공약은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이 이제 첫 번째 공약이고요. 네. 다음에 제가 발표하려는 것이 이제 교육도시를 재건하는 교육도시 명성 회복 프로젝트입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제 1호 공약으로 청년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청년 정책하고 맞닿아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익산을 떠나지 않고 익산을 지킬 수 있게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익산이 젊은 도시가 되고 역동성 있는 도시가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 두 번째는 교육도시를 만들어가겠다는 것이 두 번째 공약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아까 인사 말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인자는 인간다운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삶의 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 환경 문제. 우리 익산이 전통적으로 정말 천혜의 좋은 환경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석산이네 뭐네 해서 굉장히 지금 환경 문제가 또 폐기물 또 매립 문제가 있죠. 환경 문제가 굉장히 꼬여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제가 다음 임기가 시작되면은 녹색 환경 도시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내 5개의 대형 공원을 민자를 유치해서 전부 공원으로 조성을 하겠습니다. 그 예산만 하더라도 3천억이 훨씬 넘는 그런 대형 규모가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만경강의 친수 공간을 개발하고 그것이 시민들의 진정한 공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만경강의 남북권 개발을 저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남북권 개발이 되면은 접근성이 좋아져서 모든 시민들이 즐겨 찾는 만경강이 될 것이다. 그것도 친환경 녹색 도시를 건설하는 요인 중 하나로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환경 보전하기 위해서 우리 미세먼지 대책 확실히 하겠습니다. 모든 어린이집 또 학교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만은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그것도 좀 추진할 겁니다. 추진하고 그 외에 배기가스가 그 다음에 큰 원인이기 때문에 수소차까지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이런 친환경 자동차로 전부 다 노후 자동차를 교체하는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이제 악취 없는 도시 한번 만들어 보겠다. 물론 악취 제로 도시를 만들 수가 없지만은 그래도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악취 문제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서 우리 익산이 정말 친환경 녹색 도시가 될 수 있도록 3가지 공약을 저는 대표적인 공약으로 뽑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정책을 펼 때 지금 정은율 후보께서는 집권 여당이 아니라 민주평화당 야당의 지금 후보란 말입니다. 과연 이 정책 추진에 있어서 힘을 받고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은율 후보에 대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네, 저는 성과로서 실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2년을 근무를 했지 않습니까? 네. 첫 해년도는 박근혜 정부였죠. 두 번째 2년 차는 문재인 정부였죠. 제가 양 2년 차에 걸쳐서 예산을 전라북도에 제일 많이 받아왔습니다. 전주 군산보다도 제가 예산을 1,000억 이상씩 더 받아왔어요. 또 국가사업도 저희가 많이 확보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전주시장은 지금 도전자한테 많이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제가 집권 여당이었기 때문에 그만 예산을 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공모사업도 다 따왔잖아요. 시청사서부터 해서 소라산 또 중앙동 재생사업 모든 것들 이런 거 제가 받아오잖아요. 그럼 집권 여당 아니면 그걸 못 받아옵니까? 아니잖아요. 그 핵심은 뭐냐? 그 예산을 받아오는 이제 메커니즘을 잘 아셔야 돼요. 엊그저께 기자회견 한 거 보니까 상대편에서는 우리 지역에 이춘석 의원님 또 한병도 정무수석 또 새로 시장에 드는 시장 후보
셋이 삼각편대를 이루면은 2조 원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예산 편성 과정을 알고나 하실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예산 한 푼이나 정말 확보해봤는지. 예산은 절대 그렇게 확보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은 밑에서부터 정책을 하나하나 만들어서 전문가들 검토를 거쳐서 정책이 성사가 되면은 그때 과정을 거쳐서 기획재정부 갔다가 국회 가서 통과되는 게 예산이에요. 대통령 하루아침에 이게 예산 넣어라 해서 예산 드는 것이 아니죠. 제가 중앙에서 예산 담당하는 국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2년 동안은 제가 대한민국 자치단체 예산을 총괄하는 지방재정국장을 2년을 했어요. 이런 예산을 따려면은 지방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다 저한테 왔습니다. 근데 또 저가 아니라 각 부처의 실무자들 찾아가야 돼요. 실무자들. 근데 이곳을 그 과정에서 인맥이 없으면 실무자들 어떻게 접근이 됩니까? 그렇지 않고 지역도 마찬가지고 중앙도 마찬가지인데 실무자 없으면 의사는 이제 보안 시스템 해놔가지고 문도 안 열어줘. 이제는 옛날에 그래도 문이나 열려 있었는데.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은 그런 과정으로 이게 진행이 되는 거지. 이것이 내가 집권 여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예산 폭탄 주고 뭐 아니라고 해서 안 주고 그런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나는 묻고 싶어요. 정말 중앙부처에서 예산 한 푼이라도 받아온 적이 있는지 예산 편성 과정을 알고 있는지 이건 내 전문 분명히 묻고 싶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도 이 말에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산은 진짜 일꾼, 일해본 사람, 일머리를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예산을 확보를 하는 것이지 예산을 그냥 위에서 힘으로 찍어 누른다 예산 드는 것도 아니고 누가 청탁한다고 드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지난 2년 제가 한 것만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정확한 판단을 좀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네, 정 후보께서는 재임 중에 인구 늘리기를 아주 적극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인구 감소세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정말로 인구 늘리기 효과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은 어떻게 펴야 된다. 어떻게 해야 효용성이 있겠습니까? 인구 늘리기. 근본적인 대책은 그거 아닙니까? 일자리가 풍부해야죠. 물고기들도 그 모이지 줘야 그리 다 모이잖아요. 예? 먹을 것이 있어야 사람이 모이는 거거든. 또 일자리 없으니까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 차에서 도시로 하고 우리 또 이런 근로자들도 우리 지역 일자리 없으니까 군산으로 가고 서촌으로 가고 막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근본적으로 일자리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일자리를 위해서 특히 고급 일자리를 위해서 만든 것이 산업단지 아닙니까? 산업단지를 동시에 지금 저희가 3개, 4개 벌려놓고 있잖아요. 국가식품 클러스터 포함을 해서 그다음에 제3산단, 4산단, 하멜 LED 산단 4개의 지금 산업단지를 저는 벌려놓고 기업 유치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시장 가기 전에는 정말 분양률이 정말 저조했습니다. 식품 클러스터에만 들더라도 제가 취임하기 전에는 거기 기업 유치한 것이 6개 기업밖에 못했더라고요. 정말 아찔하더라고요. 2년 동안 정신을 뛰었습니다. 그래서 6개를 쉬운 3개를 만들어 놨어요. 그것도 진짜 분양계약 해가지고 계약금 받은 그런 기업들 쉬운 3개를 제가 만들어 놨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많은 기업들을 저희들이 유치를 해 왔는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해서 죽으라고 기업을 유치해 오니까 거의 종업원들이 익산으로 이사 오는 것이 아니고 전주나 인근 도시로 가더란 거예요. 제가 그 원인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결국은 교육이더라. 왜 전주로 가냐. 애들 교육 여건이 좋으니까 애들 교육 때문에 전주로 가서 자리는 잡고 아버지만 익산으로 출퇴근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래서 거기에 차가는 것이 제가 교육도시를 재건하지 않으면은 인구 대책은 아무리 우리가 기업을 유치해도 실속이 없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교육도시 재건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 공약에도 분명히 들어가고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예산을 정확히 2배를 못 늘렸습니다만 거의 2배 가깝게 교육 예산을 제가 확대를 했습니다. 일단 바람은 이렇게 놨어요. 지금 바람은. 금년에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근본적인 투자를 해서 정말 익산이 교육도시가 되려면은 무슨 투자가 필요한지를 지금 저희가 바닥 민심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고 관련자들 계속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입상하게 되면은
정말 교육도시를 재건하기 위한 획기적인 투자를 할 겁니다. 모든 것보다도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다른 분야는 좀 희생을 하더라도 이 분야는 반드시 해내겠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되면은 저는 인구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된다고 봐요. 네, 교육 도시 그리고 기업 유치를 통한 인구 늘리기가 크게 인구 늘리기의 근본적인 정책이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책을 발표한 거 제일 첫 번째가 청년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그리고 청년이 살기 좋은 그런 도시를 만들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청년이 일자리를 제대로 갖추려고 한다면 이 청년 창업이랄지 아니면 청년 일자리가 소화할 수 있는 창업 같으면 소비를 좀 넓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그 풍부한 어떤 소비의 거점이 있어야 될 것이고 일자리도 하려면은 그런 기업이랄지 그런 수요가 좀 있어야 될 텐데 과연 익산에 이런 청년 일자리를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그 거점이 될 수가 있느냐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 자치단체들은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는 그냥 중앙정부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늘만 보고 있었어요. 하늘만.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청년들이 갈 곳이 없는 겁니다. 국가에서도 정책이 제대로 시행 안 되지. 자치단체도 우리 거 아니라고 정부 핑퐁 치지. 청년들이 굉장히 유롭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착안한 것이 인자는 청년들 우리가 끌어안자. 국가에서 하고 있는 정책의 빈틈을 찾아내자. 틈새를 찾아내서 우리가 그 틈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해보자. 해서 시작한 것이 이번에 제가 청년 정책입니다. 지난 3월 달에 청년 100인 원탁위를 또 했어요. 청년들이 묻고 청년들이 스스로 답을 내리도록 결론을 내리도록 하는 원탁위를 했습니다. 문제는 그러면 이제 실질적인 대책을 뭘 내놓을 거냐. 청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됩니다. 저는 그날 청년들하고 원탁위를 해서 이제 한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전문가 집단하고 토론하고 한 결과 저희들이 좀 내놓은 정책이 지난주에 발표한 저 청년 공약인데요. 첫 번째가 이제 청년 정책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우리 익산시에서 만들자. 청년 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시청에도 청년 담당 부서를 만들고 그걸 전담할 수 있는 청년 일자리 지원 센터를 별도로 만들겠다. 이것은 이제 지원 기구이기 때문에 반관 반민입니다. 이것은 공무원 신분 아니죠. 지원센터를 만들겠다. 거기에서 청년 취업에 관한 모든 DB를 관리하고 거기에서 또 미스매칭도 연결해주고 청년들의 고민 또 청년 창업까지 전부 담당할 수 있는 이런 거버넌스를 구축을 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청년들이 취업에만 매달리면 한계가 있다. 청년들 또 이제 창업에 눈을 돌려라. 근데 창업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리스크, 첫 번째는 초기 투자 비용도 문제지만 그 리스크, 실패했을 때 청년들이 감당할 수 있냐 이거죠, 그것을. 그래서 청년들이 쉽게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이번에 저희들이 구상한 것이 청년 창업 지원 자금을 5천만 원까지는 지원해주는 방법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다. 그리고 특례보증 제도도 지금은 청년들에 대해 특별한 특례가 없습니다. 특례보증 제도도 청년들까지 확대를 해서 청년들 창업 자금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고 그 실패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도 시가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같이 마련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날 발표한 책 중에 또 청년 통장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어요. 청년들이 취업은 했는데 목돈을 못 만들어요.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청년들이 적금 통장을 만들어서 거기 이제 예를 들어서 월 10만 원, 20만 원 거기서 납입을 하면은 시에서도 그만큼 같이 납입을 해줘서 그 목돈이 빨리 만들어지도록 하는 청년 통장 제도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청년 복지 카드입니다. 이것은 이제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들 대상인데 이 복지 카드를 가지고 교통비도 쓰고 문화생활도 좀 하고 또 체력 관리도 좀 하고 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복지 카드 생각 연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런 복지 카드를 저희들이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익산시 청년정책 이제 백미가 먼군이 청년들만의 공간을 좀 만들어주자. 그래서 제가 청년 문화촌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관에서 일방적으로 계획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유치 선정서부터 해서 그 안에 들어갈 시설,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갈 그 여러 가지 배치 이런 것들을 우리 청년들이 진짜 실질적으로 논의를 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금 방안을 제가 발표를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장소로는 지금 구도심 재생 사업을 하는데 일정 거리에 하나 정도를 뭐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좀 전에 제가 이제 유라시아 철도 거점 지역 만들면서 거기에다가 또 R&D 클러스터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새만금 배우 도시를 제가 만들겠다고 그랬죠. 배우 단지를. 아마 거기에 들어가는 방법도 있을 것인데, 청년들은 어쨌든 도심지를 좋아합니다. 유곽을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그래서 구도심도 살리기 위해서 지금 구도심에 일정한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현실적인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시청사 신축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동안 뭐 논란이 좀 있었고, 논란의 뭐 핵심은 뭐 재원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국비로 하느냐, 시비로 하느냐. 시비로 한다고 하더라도 시비를 어떻게 조달할 거냐. 이런 문제, 이 재원 문제인데요. 이 재원 문제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국가 공무사업이 선정이 됐잖아요. 우리가 그동안에 왜 청사를 못 졌습니까? 새로 지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빚을 얻어야 되잖아요. 빚 얻어서 청사를 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금방 쓰러져가는 청사 지금 못 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저희가 우리 시민들의 예산을 추가로 한 푼도 걷지 않고 기왕에 있는 공유재산 잘 활용을 해서 그 돈 가지고 청사를 지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나 혼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국가가 보증을 하고 LH가 거기 같이 우리가 업무 협약을 제가 나오기 전날 바로 하고 나왔는데, LH가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LH는 그 전문가 아닙니까? 거기서 이렇게 져주겠다고 하는데 시민들 세금 빼내지 않고 시민들 예산 더 걷지 않고 거기서 져주겠다고, 국가에서 져주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모든 시민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게 국비가 지원이 되네 안 되네. 국비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돈 없이 칠 수 있는 거지. 그것이 쟁점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돈 들이지 않고 지금 현재 있는 자산 잘 활용을 해서 시청 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이게 초점이 흐려져 가지고 국비 있네 없네. 저는 이 사업하면서 국비 있다 소리 한 적 없어요. 네? 국비 있다 한 적 없어요. 이거 왜 그런 거니? 지방 청사는 저도 그 청사 담당 국장, 제 담당 국장 청사도 담당을 했어요. 그 당시에. 청사를 오래 담당했지만은 이것은 순수 지방 자치 사무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해주는 것이 기껏해야 융자입니다. 융자. 청사 기금이라고 있어요. 그 내가 5천억 가지고 운영했었는데 그 5천억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그 전부고 국비 지원이라는 사업이 없어요. 그랬는데 이것을 국비가 있냐 없냐 자꾸 쟁점을 삼으니까 그야말로 긁어 부스럼을 만들으니까 시민들이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요새도 내가 돌아다니다 보면은 청사 정말 지키는 겁니까?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 그렇게 다 안타까워요. 그게 좋은 일 있으면 지역 정치권이나 지역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쳐야 되는데, 힘을 합하려고 해야 되는데, 물론 그러긴 해요. 이게 지금 그 선거철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는 없어서 그러겠죠. 근데 아마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모든 사람이 이제 힘을 합할 겁니다. 힘을 합하면은 계획대로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될 걸로 저는 확실합니다. 네. 지금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지향하는 바가 바로 이제 문화관광 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익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이제 익산은 문화관광 자원은 풍부하지만 관광객은 별로 찾아오지 않는다. 아마 이런 게 솔직한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관광객이 찾는 문화관광 도시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익산은 역사문화 자원이 정말 풍부합니다. 다만 지역이 광활하다 보니까 넓게 산포가 되어 있어요.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관광지로 엮어내는 그런 사업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관광은 마케팅이라고 생각해요. 마케팅. 아무리 좋은 것을 만들어놔도 알려지지 않으면 손님 오지 않아요. 우리도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기본 틀은 다 돼 있습니다. 이제 왕궁 전부 다 복원해가지고 일반 시민한테 개방을 했죠. 또 미륵사지 이제 그 정비 사업이 끝났죠. 그리고 옆에 이제 도서관, 국립도서관 새로 짓고 있죠. 지난번에 또 왕릉 다시 발굴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많은 역사문화 유산들 이런 것들이 지금 정비가 돼 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인프라는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마케팅을 할 거냐 그러잖아요. 이 마케팅이
제가 그래서 지금 수도권에 그렇지 않으면 국제적으로 그 여행 그 마케팅 업무를 하는 협회들하고 계속 지금 저희들이 업무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우리 지역을 계속 끌어들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중국 관광객도 끌어들이고 태국 관광객도 끌어들이고 또 우리 국내 또 관광객도 끌어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계속 정성을 들여야 되는데 제가 와서 시작한 것이 뭡니까? 지금 새로 안 보이던 것이 보이죠? 시티 투어 버스. 전에 그런 거 없었잖아요. 우리 시티 투어 버스가 없으면은 하도 거리가 멀어가지고 관광객들이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저는 이제 작년에 그래서 하려고 못했는데, 이제는 우리 영국의 2층 버스 같이 시티 투어 버스, 아주 빨간색 2층 버스, 그걸 몇 대 살려고 그래요. 돌아다니는 것 자체만 보더라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많은 단체들 또 많은 기관에서 시티 투어 버스를 이용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거기를 한번 시티 투어를 버스 타고 한번 돌아오면은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우리 지역이 이렇게 좋은 곳이 있었냐고. 한 번도 그동안 이거 못 와봤노라고. 그러면서 그 다음 주에 가족들, 친구들 데리고 다시 갑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그런 노력이 부족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자, 우리 시민들조차 사랑하지 않는 우리 관광지, 외지 사람들이 누가 좋아하겠느냐. 우리가 먼저 가보자. 그래가지고 시작한 것이 바로 시티 투어 버스입니다. 지금 우리 각급 단체들, 학교들 다 지금 조편성 해가지고 한 바퀴씩 돌았어요. 이제는 우리 지역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상대 후보가 바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김영배 후보입니다. 지금 양자 대결로 선거가 치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대, 현재로서는. 상대 후보를 좀 평가를 해 주십시오. 아주 훌륭하신 분이죠. 바로 우리 동네 형님입니다. 형님이고 부모 간에도 의형제 같이 지냈고 저도 어렸을 때부터 정말 형님 동생으로서 이렇게 지냈고 근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선거가 이렇게 네모크다 보니까 같이 붙게 됐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누가 돼도 우리 고향 사람들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참 축제같이 정말 잘 치르자. 선거 끝나고 나서 지역이 갈라지는 일 없도록 이렇게 우리가 참 너무나 과열되지 않게 잘하자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 그 후보님은 법 없이 살 수 있을 정도로 인품이 훌륭하십니다. 누구한테 나쁘다는 소리를 듣지 않고 사시는 분이에요. 거기다가 그분이 우리 지역의 명문 학교를 나왔잖아요. 명문 남성고등학교를 나왔죠. 명문 원광대학교를 나왔죠. 거기다가 시의원 2번, 도의원 2번, 행정 경험도 풍부히 갖췄어요. 정말 준비된 시작입니다. 제가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면은 시민들한테 당당하게 그것을 구해서 평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준비되신 분이 자꾸 이제 그 시민 공개 토론에 나오네 안 나오네 하니까 괜히 이렇게 불필요한 오해를 받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그 훌륭하신 인품, 성품, 상품 가치를 시민들한테 알려서 올바른 판단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간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선거는 우리 익산이 희망찬 미래로 가느냐 아니면 과거 10년으로 회귀하느냐 그 갈림길에 서 있는 아주 중요한 선거입니다. 우리 시장은 지방선거죠. 지방선거는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그리고 지역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지 중앙 정당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 정원을 지난 2년 동안 정당이 달라도 일을 아주 잘 해왔습니다. 정말 자신 있게 떳떳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삼각편대는 어쩌나 하면서 예산폭탄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시민들을 현혹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시민들한테 알릴 건 알려서 시민들의 심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보면은 미래를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행했던 과거 2년 동안의 시정을 보시면은 앞으로 펼쳐질 4년 동안 이방 익산 지역의 희망을 보실 수 있을 것이라 확신을 합니다. 다시 이러고 싶습니다. 당은 달라도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지난 2년의 성과를 보시고
시민들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지역과 삶을 바꿀 수 있는, 선택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자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정헌율 민주평화당 익산시장 후보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